그러면 지원 사업비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출할 수 있는지 사업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수단은 지원금도 적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도 적은 편이지만, 지원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모임 구성원과 활동 참가자를 위한 식비 및 다가비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1회에 1인 식비 8,000원 또는 다가비 4,000원 이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을 공동체 형성과 활동 분야에서 꼭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비가 있다면 선정되더라도 일부 삭감됩니다. 첫째, 사업비는 앞으로 말씀드릴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는 밑에 보이는 것과 같이 지출 내용과 단위 금액, 회차, 인원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활동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 경비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특히 식비, 강사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축제 등 행사비는 마을활동 본연의 사업 목적에 필요한 소규모 행사가 원칙입니다. 보조금을 이용한 거래는 국내 여비를 제외하고 공동체 내부자와 내부 사업자에게는 지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지출 항목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도액 등의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바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화분 만들기 같은 경우 도자기용 흙이나 화초, 쿠키 만들기에 밀가루나 초콜릿 같은 재료들, 텃밭에 필요한 일부 농사도구, 빗물 저금통 조성을 위한 재료들이 바로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해당합니다. 소모성 물품이 아닌 고가의 물품이나 자산 취득성 물품,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 사무용품, 공동체 운영을 위한 물품은 구입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021년에는 자산 취득에 해당하여 기존에 구입 불가하였던 도서 및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입한 도서와 교재를 사업 실행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디 기부할 계획이 있는지 사후 활용 방법을 꼭 사업 계획서에 적어주세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강사비입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흙을 빚어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울 때, 쿠키 만들기를 배울 때 강사비가 필요했겠죠? 공동체 회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의를 계획해 주세요. 그러나 사업비가 강사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사비는 주강사 1시간에 10만원, 2시간에 15만원, 한도액이 있으니 꼭 지켜주시고, 그 이상 금액이 발생할 경우는 공동체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회의심사비는 골목길 그림 그리기 대회, 마을사진 컨테스트처럼 마을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모실 경우 지출할 수 있습니다. 1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지출 가능한데, 강사비와 중복 지급은 할 수 없으니 기억해 주세요. 단기 임차비는 사업 실행을 위한 물품, 시설, 공간, 차량 등을 단기간 임차할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 화분 만들기에 도자기 굽는 가마 사용비, 쿠키 만들기에 공유주방 임차비가 사용되었죠. 그 외에도 타 지역 마을 공동체를 견학하는 경우 차량 임차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1일 이내에 단기 임차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식비 다가비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날, 주민들과 화분에 꽃 심은 날, 공유 밥상 정리 모임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일 또는 회의, 행사에 참가한 모임 구성원과 관계자를 위한 식비 다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 8,000원, 다가비 4,000원,
1인 한도액을 꼭 지켜주시고 사업비의 1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봉사자비는 축제 같은 행사 사업 실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또는 약간의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에는 시간당 1150원인데 1인 5시간 이내 하루 5명까지 한도액이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마을 주민에게 유급 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동체 회원 및 내부자에게는 절대 지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홍보비입니다.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또는 행사 당일 사용하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지출할 수 있고 홍보 영상은 한 번만, 현수막은 5만원 이대로 제작해주세요. 마지막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주활동 회원의 즉 임원의 활동 경비인데 임원에게 수당을 주는 형태는 아니고 보조금 체크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용도는 임원의 활동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과 공동체 회원이 모여 간담회 및 회의를 하는 경우 식비 다가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1인 한도액은 지켜주세요.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소액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네 번째, 계좌이체 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수료 등은 가급적 구금고를 이용하고 동네 상권을 이용하면 아낄 수 있으니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활동비 항목도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꼭 적어주시고 미기재 시 선정되더라도 감액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자, 이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월 11일 월요일부터 1월 22일 금요일까지 문서 24를 통해서 직접 서류를 접수할 수 있고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했다는 확인 메일을 드리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가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원 분야별로 다르니 잘 보시고 작성해 주세요. 신청 서식은 미추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작성 후 출력하셔서 대표 및 회원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이 서명이 포함된 스캔 파일과 한글 파일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 안내사항은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혹시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단순 취미활동, 동호회활동, 준비기간 2개월 이내 일회성 축제, 단순 캠페인, 일방적 전달에 해당하는 나눔활동, 단순 교육 강좌 반복 사업, 단체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 친목 도모, 특정 정당의 지지, 종교활동 등은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 밖의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거나 마을 활동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평일 10시에서 5시 사이에 마을협력센터로 전화주세요. 물론 비대면 온라인 상담이나 구청으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요. 주민 여러분의 열정 가득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마을 활동을 위하여 사업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